안녕하세요. 이번 리뷰할 영상은요, 연필로 쓰기란 책입니다. 기문 산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고요. 가격은 15,500원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남자손가락 2개 정도 될 정도로 좀 두꺼운데, 한 470페이지가 조금 안 돼요. 근데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서 읽는데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필은 내 밥벌이 도구다. 글자는 내 실핏줄이다. 연필을 쥐고 글을 쓸 때 나는 내 연필이 구석기 사내의 주먹도끼, 대장장이의 망치, 뱃사공의 노를 담기를 바란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눈처럼 쌓이면 내 하루는 다 지나갔다. 밤에는 글을 쓰지 말자. 밤에는 밤을 맞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 질감이 이거 다 아시는 질감인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가 똥지라고 하나? 뭐 아무튼 이런 건데 좀 깔끔하고요. 이뻐요. 그 뒤에 작가 소개를 이제 보면 참 자신감이 넘치세요. 자, 김훈 이렇게 적혀져 있고 1948년 서울 출생, 2000년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 소설 공터에서, 산문 라면을 끓이며, 왜 여럿. 이게 끝이에요. 근데 김훈 작가님도 아시죠? 남한산성이라고 요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영화로 개봉됐던 이병헌 배우님 주연의 그 거기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이시고, 칼의 노래, 이건 제가 19살 때 읽었던 책인데 좀 뭐라 그러지? 글 쓰는 타입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그 수식이 들어가지고 그러지도 않고요. 깔끔합니다, 이분. 뭔가 그 뭐라 그러지? 칼칼한 멸치국수 하나 다 먹은 느낌? 그러니까 보통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수식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님이 그 골든 아워였나? 소설 제가 이번에 읽었었던 건데 그 책 읽을 때 요거를 오마주했다고 밝히셨어요. 근데 정말 정말 비슷한 문체를 쓰셨는데 역시나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문체를 좀 닮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역시 뭐 쉽진 않죠.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릴 때 퇴고를 많이 하고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거의 매일 일정 분량을 올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써지는 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고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글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출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글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퇴고를 하게 되죠. 퇴고를 하다 보면 보통은 덧붙이는 일보다 지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거의 지우다 보면 그 원본 분량의 3분의 1이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고 퇴고를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량이 너무 적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글을 완성시킨다는 거는 최초 쏟아놨던 생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깔끔한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리뷰를 쓴 지는 꽤 됐는데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요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연필로 쓰기, 김훈. 김훈 작가의 글을 접한 건 20년 전 카레 노래라는 소설에부터였다.
내가 그 소설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하게 그가 쓴 글은 위인전 이순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의 작품인 남한산성에서 또한 그의 글에 대한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글은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력을 불러일으킨다. 서점을 서성이다가 김훈의 책을 발견했다. 김훈 작가의 나이는 70이 넘은 노장이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책의 표지 제목이 연필쓰기라고 적혀져 있었다. 흔히 글을 쓴다는 직업은 연필을 그 기본으로 한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연필을 쓰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는 나의 말이 계속 되어진다. 언제부턴가 스마트폰도 펜이 있는 노트만 고집하게 되었고 내가 왜 모든 글을 타이핑으로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던 때이다. 좋은 만년필을 사용하고 싶어서 비싼 만년필을 찾아보던 중에 이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의 초반부에는 김훈 작가가 실제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대작은 연필로 썼음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있다. 쌓여가는 지우개 가루와 꾹꾹 눌러 쓴다는 그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글쓰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너무 쉽게 쓰고 가볍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타이핑으로 글을 쓰면 빠르게 수정하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각과 동시에 내뱉어지는 인스턴트적인 느낌도 적지가 않다. 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든다. 100원짜리 연필로 쓴 글과 200만원짜리 핸드폰으로 쓴 글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한다면 사실상 도구는 큰 문제가 아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하고 틀린 문제를 노트에 10번씩 써온 숙제가 있었다. 나는 빨리 숙제를 마치고 놀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 상대가 어떻게 읽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지렁이 흘리듯 흘겨댔다. 그때의 습관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엄청난 악필이다. 글을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른 대신에 내가 써놓은 글씨는 다른 사람들은 읽지 못하고 가끔 나 또한 읽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렇게 글쓰기를 멀리하다 보니 타이핑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도구였다. 하지만 다시 초등학교 때 쓰던 가벼운 몽강연필로 글을 쓰고 싶어졌다. 이 책을 덥석하고 집었다. 책은 수필이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한다. 심지어 똥에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글은 가볍게 시작하여 점점 그 반경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의 생각이 읽혀진다. 그의 나이는 70이다. 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지식함과 고리타분함, 흔히 말하는 꼰대스러움에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그의 글을 봤을 때도 느껴졌다. 그도 역시 꼰대구나. 하지만 꼰대들은 젊은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내공을 지녔기 때문에 저토록 본인만의 철학이 완고해지는구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 또한 저절로 생겼다. 그들의 말은 그것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세대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한다. 그토록 그 시대 그 상황에 완벽한 학습이 되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의 우리 시대와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보석이 되기도 한다. 모든 걸 배워버리겠다면서 가장 오래 인생과 세상을 학습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무시할 수가 없다.
요즘 핫한 이국종 교수의 골든타임이 골든아워? 골든아워가 이 문, 이 문체는 김훈 작가의 문체를 오마주했다라고 적혔다. 역시 그 느낌이 많이 든 책이었다. 역시나 대작을 흉내내다 보면 보통 이상은 간다. 그가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과 내공을 조금이라도 배우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책이다. 책은 무척이나 재밌고 술술 읽혀진다. 언제 다시 시간을 내어 제독하고 싶은 책이다. 이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니체였던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렇구나. 니체가 원래는 손으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타자기라는 발명품이 발견이 되면서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니체 후기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타자기로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니체의 글 문체가 바뀌어요. 사실은 어떤 도구로 글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쉽게 쓰여지다 보면 당연히 문체가 길어지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글도 많이 쓰게 되고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좀 지저분한 글들도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해밍웨이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글을 쓸 때 서서 쓴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앉아서 쓰게 되면 이제 글이 늘어지기 때문에 서서 쓰게 되면 문체가 짧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글 잘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문체를 좀 간결하게 만드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글 어렵게 쓰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면 뭔가 이 쓴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어휘력이나 뭐 사고력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신 분들도 있으신데 쉽게 읽히는 책이 쉽게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말이 많죠. 일단 나이가 70이시지만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이분 검색하시면 최근까지도 계속 글을 다작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실 다작을 한다는 게 다작을 해가지고 모든 작품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좋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베토벤이나 뭐 아인슈타인 아니면은 모차르트도 마찬가지고 다 다작을 하셨거든요. 다작을 하시다가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작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에서도 그 글을 썼었는데 많이 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페이지를 착해서 내가 엄청난 작품을 쓰겠다 이러면 한 작품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나도 글을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략적으로만 좀 보자면 김훈 작가님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글을 쓰셨고 뭐 모든 작품들이 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죠. 그 정말 안 평점도 안 좋고 이런 글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너무 젊고
그런 분들의 글만 보지 말고 이런 노장들의 대가시죠 분들을 이제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